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오늘날 미중 전면 대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중국 인민대학교 대외전략연구센터 주임인 진찬룽의 발언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찬룽은 공개 강연을 통해 자주 대국 전략을 거론해서 네티즌들로부터 국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또 시진핑 총서기의 여중을 잘 헤아려 시진핑의 브레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2016년 한 연설에서 시진핑의 대미 패권 다툼 계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2016년 7월 23일 강저우 서든크럽 호텔에서 중미 전략 철학이라는 주제로 무려 이틀간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5년 전 발표한 이 대미 계책이 오늘날 미중 전면 대결의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당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시 진찬룽은 먼저 남중국해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은 대만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중의 내부 정치 향방을 거론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찬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목표는 매우 뚜렷하다. 바로 민족 부흥이다. 영국은 이미 넘어섰고 남은 것은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시진핑 주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시 주석에게 민족 부흥이 무슨 뜻인지 묻기까지 했다. 시 주석은 민족 부흥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은 앞으로 미국인들에게 초영간미, 즉 영국을 넘어서고 미국을 따라잡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공식적인 모범 답안이 있다. 바로 두 가지 100년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찬룽은 스스로 국사를 자처했고 시진핑의 목표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에게 미국을 기만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당신에게 민족 부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신은 두 가지 100년 목표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 민족 부흥은 초영간미이고 시진핑이 1인자가 되는 것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100년 목표란 공산당 창단 100주년과 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가리킵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말하고 다닙니다. 이는 진찬룽이 말한 1인자와 일치하는 것이고 시진핑 스스로 그가 1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찬룽이 주장하는 민족 부흥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인의 여건을 전 세계 무비자 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여건을 가지고 원하면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위안화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와 대등하게 사용되면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신용카드나 직북카드의 일종인 중국 얼령카드, 유연페이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어를 국제언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한자는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공 고위층은 진찬룽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공은 화폐 디지털화를 통해 달러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기술 혁신을 외치고 있고 비록 중국의 1대1로는 지금 더 나갈 수 없지만 여전히 국제시장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찬룽의 발언은 그 혼자 떠든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또 중공 고위층을 대신해 세계 패권을 풀이하고 패권을 다투는 구체적인 절차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국가는 생존, 발전, 존엄성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은 네 번째 단계, 즉 패권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가들은 네 번째 단계가 없죠. 미국도 이렇게 먼저 생존하고 그 다음 발전하고 이어서 존엄성을 추구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패권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진찬농이나 중국 고위층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패권 다툼은 이미 정해진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중공 양해에서도 시진핑은 이제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수평관계로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민대학교 대외전략연구센터 주임 진찬농은 5년 전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11년부터 1949년까지 우리는 정상적인 현대 국가가 아니었고 내부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현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1949년 새로운 나라가 생겨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나라는 중국 공산당을 말합니다. 그는 또 마오쩌둥은 신중국이 살아갈 문제를 해결했고 덩샤오핑은 발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시 주석은 존엄성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엄성까지 해결됐으니 이제는 미국을 배워 네 번째 단계인 패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이라고 했죠. 그는 또 만약 우리 세대가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면 다음 세대의 임무는 미국까지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전임 대통령과 행정부에 제때 전달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17년 11일 전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은 전임 대통령을 공으로 초청해 태평양은 대단히 커서 미중 두 나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 세계를 함께 통치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나 미국 전임 대통령은 시진핑의 이 같은 희망을 무역전쟁을 통해 묵살했습니다. 진찬농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략이 있는 나라는 두 나라인데 하나는 중국, 하나는 미국이다. 시 주석이 취임한 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일종의 지역국가라고 여겼는데 시 주석이 취임한 후 중국을 글로벌 대국으로 정의함으로써 글로벌 전략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시 주석의 글로벌 전략은 두 개 축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1대1로입니다. 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지로 연결시켜 하나의 경제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구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합니다. 진찬농은 2016년에 시진핑의 글로벌 전략을 내놨는데 미국의 새 행정부는 아직도 중공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공을 경쟁 상대로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진찬농은 글로벌 전략을 가진 나라의 전제를 첫 번째, 거대한 규모, 두 번째, 제국의 역사, 세 번째, 고급 능력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굵기는 오늘날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2대 원인이고 세계 질서가 급속히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시 주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축적된 힘이 부족해 힘을 쓰지 못했는데 시 주석은 이를 과감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1대1로의 최종 목적은 중국, 독일 이 두 공업 기지를 한데 묶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죠. 미국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릭스 신개발은행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이어 방공식별구역, 남중국해 섬건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진찬동은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도 전적으로 시인하면서 낡은 세계를 박살내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진찬동은 또 이런 안맥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서, 즉 공동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받아들이고 중국도 미국을 존중하면서 공동으로 통치에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는 중공은 진정으로 제1인자가 된 다음에는 새로운 규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찬동은 향후 10년간 중국이 도전할 국가 중 첫째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00년 동안 서양 열강 중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나라였다. 종합적으로 실력이 강하다.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2인자 길을 열어줬지만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찬동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기를 거부할 것이고 패권을 놓고 다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 스스로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계속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몸을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진찬동은 솔직히 말해 미국은 사람으로 치자면 아직 장년이고 물러날 나이가 되지 않았다. 미국은 외모도 매우 뛰어나고 유능해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옹호하는 국가이고 우리는 떠오른 지 얼마 안 된 2인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을 밀어내고 싶지만 감히 때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 전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런 수작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결국 디커플링으로 갔죠. 바이든 행정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대항하고 경쟁하면서 협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찬동은 5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미국과 중국은 단단히 묶여있지만 군사적으로는 미중 모두가 상대방을 제1의 적으로 삼고 있다. 진찬동은 미국 기술을 도둑질한 것은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또 중공은 지금 미중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시진핑은 지금부터 아시아의 안전 문제는 아시아 사람들 스스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달려와서 당신들은 아시아 멀로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곧 그 발언을 철회했지만 미국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찬동은 중공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협력은 기술을 훔치고 달러를 벌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의도는 패권을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문적인 내용이라 상당히 딱딱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